수익의 다각화를 계속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략을 썼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비싸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한 인물만 파다가 망하면 답이 없잖아요. 근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프라이드 오가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절대 망하지 않고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이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참 이 제목은 오글거리게 잘 뽑는 것 같아, 우리 스태프분들.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고 부자 되는 방법이 있으면 사실 다 부자. 네, 다 부자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컨셉을 보시라고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칭찬도 되게 많은데 다른 의견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쭉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런 댓글이 있네요. 처음 봤을 때는 맨날 뭐 10분에 1000만 원 쓰고 다니고 차 사고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해서 온실 속의 화초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다라고 해서 대단하시다라는 댓글이 있고요. 너무 뻔하다, 내용이 너무 뻔하다,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근데 그 뻔하다는 거는 정말 그 단계까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뻔하다라고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가다 보면은 공감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자기계발서 읽다 보면 다 뻔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그게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와닿는 그런 구절들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람보르기니 살 돈은 있니?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람보르기니 살 정도는 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리스로 리스로 좀 구체적인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5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세차장을 차렸는데 어떻게 세차장을 차렸냐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세차장이 그런 큰 셀프 세차장이 아니에요. 큰 셀프 세차장을 하려면 일단은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땅이 허가가 난 땅이어야 되고요. 요즘 허가가 새로 나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난 땅, 뭐 공장 부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설들 갖춰야 되죠. 그래서 돈이 억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돈이 억 단위로 들어가고,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되게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어서 되게 많이 알아봤거든요. 많이 알아봤는데 제가 알아본 수준에서는 조금 자리가 없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서 못했고, 근데 또 이제 자리를 잘 알아보셔서 하신 분들은 성공을 했죠. 대박이 났죠. 그래서 왜 하필 세차장이에요?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돈을 벌려는 목적도 있긴 한데 세차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차를 좋아해서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세차를 하고 세차 모임에 나가고,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차 용품을 다 써본 것 같아요. 과장 조금 보태서 매일 뭐 해외 배송으로 이 약재는 어떤가, 저 약재는 어떤가 해가지고 뭐 차 닦고 바르고 뭐 타이어 코팅하고 뭐 휠 세척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취미삼아 했었거든요. 블로그 하면서 역시나 재미를 쫓아서 그런 세차장을 창업을 했었고, 제가 세차장 창업할 때 자본금은 1억이었고 두 명이서 이제 동업을 했고, 그래서 5천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했고, 한 명은 이쪽에 올인하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케팅과 기타 이제 다른 파트를 좀 담당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베이는 하나였어요. 베이는 하나였기 때문에 되게 작았고, 작은 베이에서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은 한정적인데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단가를 올려야겠죠. 그래서 단가를 올렸습니다. 그럼 비싼데 사람들이 안 오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비싸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업을 해보면은 비싼데 이유가 없으면 안 와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이유가 있고 그곳에서만의 어떤 특장점이 있으면은 비싸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싸고 박리담회 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는 게, 일단은 노동력이 덜 들어가고요. 시간과 공간 대비 효율이 올라가요. 대신에 이렇게 하려면은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깊이가 있어야겠죠.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약재를 다 써봤다고요. 그러니까 세차에 대해 얼마나 깊이가 있었겠어요, 당시에. 그래서 세차 동호회도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깊이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가 좋아하는 걸로 투자 겸 마케팅 이제 투잡을 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운영을 하다가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을 때쯤이었어요. 이제 2년 정도 운영을 했을 때쯤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메인으로 하는 핵심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직원한테 이제 지분이랑 기타 등등 이제 양도를 하고, 아직도 그 직원은 그 샵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추억이고, 뭐 여러 가지 시작할 때부터 뭐 인테리어부터, 그리고 직원 채용, 그리고 뭐 약재 구매, 그리고 월 정산,
그리고 뭐 세금도 냈고요.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작지만 월 수익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고가 전략, 고급화 전략을 썼던 것 같아요. 5천만 원 투자해서 월 순수익 300이면 엄청난 수익 아닌가요? 네, 엄청난 수익이죠. 이게 고가 전략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만큼 고가 전략인 대신에 투자를 좀 많이 했죠.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많이 했고, 그 다음 썬팅샵도 당시에 핫했어요. 역시나 이제 저희 광고회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광고회사가 맡고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광고주 브랜드였고, 보니까 제품이 괜찮은 거예요. 제품이 괜찮고, 제가 썼을 때 만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정말 대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직접 광고회사로 이제 광고도 하면서 창업도 한 거죠. 가맹점 창업을 한 거죠. 그래서 역시나 이 썬팅도 되게 프리미엄 썬팅이었고, 나름 뭐 100만 원이 넘는 썬팅이었으니까요. 차 한 대당. 그래서 되게 프리미엄이었고, 베이는 한 차량 한 2대 정도, 이번엔 한 대에서, 세차장 한 대에서 베이가 이제 2대로 늘었고, 고급화 썬팅이다 보니까 인테리어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인테리어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좀 깔끔한 인테리어를 했고, 그 당시에 인테리어를 도와주는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히 도움을 받아서 저렴한 가격에 잘 인테리어를 했던 것 같아요. 디자인도 예쁘게 했었고, 좀 그 당시에 센세이셔널한 디자인이었거든요. 이렇게 철문으로 돼가지고 철문을 이렇게 열고 흰 스튜디오 같이, 지금 이런 배경인 그런 스튜디오처럼 이제 차를 집어넣어서 썬팅을 하는 건데, 사진을 찍으면 정말 럭셔리하게 나왔어요. 프리미엄 썬팅, 비싼 가격, 그에 맞는 제품, 그리고 그에 맞는 인테리어가 형성이 된 거죠. 고객들 입장에서는 뭔가 신뢰도도 올라가고 만족할 만한 업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했는데, 이 녀석 할 때 투자금이 한 1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가 하나 할 때 5천만 원, 베이가 2개일 때 1억 정도가 투자금이 들어갔고, 나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첫 달 매출이 한 5천만 원을 넘겼던 것 같아요. 첫 달 매출이. 월세가 200만 원대였거든요. 월세가 200만 원대였고, 뭐 필름 원가는 비싸요. 좋은 필름이다 보니까 필름 원가를 제하고 뭐 인건비 제하고 하면은 순이익이잖아요. 순이익이 꽤 많이 남았어요. 1,000만 원 넘게 남았던 것 같아요, 순이익이 당시에. 왜냐면 이제 프리미엄이다 보니까 단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진폭이 커졌죠. 그렇게 한 1년 정도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재밌게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조금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썬팅이란 작업이 되게 어려워요. 되게 고난이도 작업이고 집중력과 기술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보니까 기술자분을 구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었고, 당시에 이제 저랑 친한 지인들을 핵심 인력으로 해서 관리를 했죠. 그리고 역시 이제 박리담회가 아니라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 매출에 대한 관리가 되게 쉬웠어요. 왜냐면은 2만 원짜리를 100그릇 팔았는지 150그릇 팔았는지 알기는 어렵잖아요, 하루에 떨어져 있으면. 근데 100만 원짜리를 한 대 있는지 2대 있는지는 알기 너무 쉬워요. 차가 보이니까. 그래서 매출 관리적으로는 되게 쉬웠고, 그렇게 좀 재밌게 했던 것 같고, 그 샵 역시나 적절하게 잘 키워서 이제 엑싯을 했죠. 직접 썬팅을 하시는 작업자분이 샵을 구매를 하셔서 그 샵 지금도 잘 이어져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투자 금액 대비 되게 수익률이 되게 좋았고, 안전하게 마무리까지 다 한 케이스들 있죠. 광고회사는 어떻게 차렸냐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문의를 해오신 분이 있었는데, 광고회사는 역시나 되게 간단했어요. 당시에 이제 블로그 바이럴이 이제 광고의 어떤 주축인 시대였고, 파워블로거들을 섭외를 했어요. 파워블로거들을 섭외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연예인들이잖아요. 다들 그 각 영역에 각 분야에 있는 연예인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연예인들을 관리를 해주는 매니지먼트사를 차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을 맺고 우리 소속으로 들어오셔서 전속으로 우리가 광고를 따오면은 그거를 마케팅을 해달라라고, MCN이죠. 어떻게 보면 MCN 이제 광고 기획사를 차렸고, 여기서 포인트는 저 역시 블로거였기 때문에 이쪽 그 생태계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아무개가 와가지고 우리랑 계약하자 이게 아니라, 평상시에 매일 얼굴을 보고 같이 뭐 컨텐츠를 고민했던 동료들이 야, 우리 이거 같이 만들 텐데 같이 참여하자 라고 했을 때 반응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블로거들을 쭉 포진시켜 놓고 시작을 했었고, 이미 밑밥은 깔린 거였죠. 그리고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인맥들, 한
한 3분 정도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안전하게 광고 회사의 인맥을 통해서 우리가 광고 계약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인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계약을 따오고 우리가 친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블로거들에게 광고를 쭉 뿌려서 전체적으로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죠. 여기서 필요했던 거는 제가 역시나 블로거였고 직접 이 바닥에 있었고 그리고 인맥을 갖고 있는 주변 지인들 역시나 저의 인맥이죠. 그래서 인맥과 어떤 생태계를 잘 아는 그런 부분들이 좀 통했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블로거들은 당시에 이제 광고 대행사로부터 받고 있던 원고료보다 좀 더 좋은 혜택을 받았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좀 더 확실한 블로거들, 왜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광고만 따가지고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마케팅이 잘 된다라는 거를 블로거들 자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데 금액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도 좋고 블로거들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컨텐츠가 나오고 그 양질의 컨텐츠로 소비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모두 다 해피한 그런 상황을 조금 만들어냈던 회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광고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 인력들이 나타나고 있고 저는 병원을 하면서 시간상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광고회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본 분들이 많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풋과 아웃풋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이런 블로거 인맥들 그리고 인풋을 낼 수 있는 광고주 인맥들 이 두 개가 없이 광고회사를 시작한다는 건 사실 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했던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이제 수익의 다각화를 계속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건 있어요. 대박이 나려면은 저 역시나 그런데 한 우물만 파는 게 좋아요. 한 우물만 파서 대박을 내는 게 정말 좋은데 사실 대박 나는 게 다 대박 나는 건 아니잖아요. 100명에서 1명 대박 날까 말까 한 게 이 세상의 현실이고 이치인데 그러면은 내가 대박이 나지 않고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중박, 소박이든 작은 것들을 여러 개 조금 성공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A, B, C 계속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감자가 감자를 낳고 감자가 감자를 낳는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좀 비즈니스를 좀 연결시켜 나가는 것들이 가장 좀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한 인물만 파다가 망하면은 답이 없잖아요. 근데 다양하게 해놓으면은 이게 망해도 여기서 소득원을 얻을 수 있고 이게 망하면 여기서 또 소득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좀 삶의 연장선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썬팅샵, 블로그, 세차장, 썬팅샵, 광고회사 이런 것들을 좀 해왔던 것들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물을 더 깊게 팔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다양함을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전하게 다양함을 갖추고 우물을 깊게 파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도 있으실 텐데요. 댓글 달아주시면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라이드 오건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